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구간에 녹조가 지속되면서 조류경보제 두 번째 단계인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9일 강정고령보 인근 수질 분석 결과 남조류 세포수가 리터당 2만 9천 개나 돼 조류경보제 중 첫 번째 단계인 출현알림에서 한 단계 높은 조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조류 세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성보에도 수질 예보제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칠곡보와 낙담보에 내려졌던 조류경보와 수질 예보 발령은 해제됐습니다. 환경청은 최근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만 수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맑은 날씨가 이어져 남조류가 여전히 증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낙동강에 녹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즉시 수문을 열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낙동강 녹조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동안 녹조의 직접적인 원인이 폭염 때문이라는 환경당국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 4개월가량 녹조가 지속돼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낙동강의 녹조를 없애기 위해 즉시 수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4대강 사업의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터키와 농업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 관계가 긴밀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본 한 터키 양국 간의 농업 협력 현황 박재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터키의 과수 전문가인 두르구 씨와 식품 분석 전문가 이스탄불루 씨가 지난 6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과수 재배와 농산물 저장 가공, 신품종 육성 등의 각종 농업 기술을 터키 농업에 접목시키겠다며 한 달 동안 구슬땀을 흘리고 터키로 돌아갔습니다.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이스탄불에서 250km가량 떨어진 터키 부르사주. 농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르사주와 경상북도는 채소와 과수에 대한 공동 연구,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작물 육종에 관한 공동 연구 사업 등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üney Kore'de ve ülkemizde tarım oldukça gelişmiş durumda. Karşılıklı işbirliğinin faydalı olacağını düşünüyorum. Mantar konusunda Koreli arkadaşlarımız bize yardımcı olabilirler. Biz de kiraz konusunda onlara yardımcı olabiliriz. 경상북도는 터키에서 재배 확대를 희망하는 버섯을 중심으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농업 기술을 터키에 적극 전수하고 있습니다. Dediğim gibi tekrar özellikle enstitü müdürümüze, değerli uzmanlarına burada olmalarından dolayı çok mutlu olduğumuzu tekrar belirtmek isterim. 또 다양한 유전 자원이 풍부한 터키와의 농업 교류 협력을 발판으로 FTA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우리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터키를 교두보로 해서 우리의 우수한 농업 기술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농업 자원 분야의 중심인 터키와의 교류는 우리 농업의 세계 진출과 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터키 부르사주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어제 저녁에 발생한 영천 폐유 정제 공장 화재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영천경찰서는 감식을 한 한편 사고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은 어제 저녁 7시쯤 영천시 금호읍의 한 폐유 정제 공장에서 났는데 이 불로 공장 사무실과 건물 밖 저장소에 있던 보관 중이던 폐유 드럼통 수백 개가 불에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어제 불로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감식을 벌인 뒤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대구 지역 도심 공원과 문화시설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은 추석 연휴에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과 경상감염공원,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전통 민속놀이터를 마련하고 무료로 음료수도 제공합니다. 19일과 2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한과이 맞이 명품 국악공연이 펼쳐지고 제기차기와 투호, 윷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미술관에서는 개관 이래 최대 관람객을 기록하고 있는 쿠사마 야요이 특별전이 18일과 19일에도 계속되고
국립대구박물관에서도 다양한 체험마당이 펼쳐집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오늘 낙동강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개막됐습니다. 닷새 동안 열리는 이번 대축전은 DMZ 철책과 옛 동서독 국경철책 전시, 낙동강 방어선 체험존과 평화 투어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수십억을 들인 포항시 음식물 폐수 처리장이 준공도 하지 못한 채 부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설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음식물 폐수 발생량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억 원을 들인 포항시 음식물 폐수 처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포항시와 환경공단 측은 폐수 정화용 미생물이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지난 4월 내부적으로 미생물 생존을 위한 냉각 장치의 필요성이 2차례나 제기돼 당초 설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공법을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해될 수가 없고요. 특히 음식물 폐수량도 하루 최대 152톤까지 발생해 설계 용량을 26%나 초과하면서 설계 예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일일 배출량이 15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배출 유입량보다가 너무 적게 설계됐기 때문에 포항시의 예산 집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포항시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기도 전에 이미 한국환경공단 측에 사업비의 80%를 지급했고 잔금도 3개월 뒤 서둘러 지급했는데 포항시는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가 관리 감독하는데 제대로 공사되지도 않는데 아무리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1년 전에 이 공사금이 거의 80억이 다 나왔어요. 포항시는 음식물 폐수 정상 처리를 위해 우선 12억 3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시설을 보완하고 환경공단의 책임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변호사라든가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충분하게 환경공단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쏟아부은 음식물 폐수 처리장. 준공도 하지 못한 채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은 대구 MBC가 범어도서관과 각종 문화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 MBC는 오늘 수성구리 범어도서관에서 대구 MBC 사장과 범어도서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구 MBC는 6만여 권의 도서와 방대한 문화시설을 갖춘 범어도서관과 함께 교육과 독서문화진흥 등 다양한 문화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대구 소년원 직업훈련장 개장식에 참석해 원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년원과 지역 산업체 간의 결연을 적극 추진해 소년원생의 현장 실습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을 연 직업훈련장은 20억 원을 들여 지은 것으로 원생들과 제과제빵 관련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